안녕하십니까. 조보람입니다. 1969년 말 대한민국 정치사에서는 중대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대통령의 3선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안이 국회에서 변칙 통과되었고 또 국민투표에서 가결되었던 겁니다. 이로써 대통령 장기 집권의 발판이 마련된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즈음 세계은행에서는 한국의 종합제철 프로젝트가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6개월 전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했던 세계은행입니다. 6개월 만에 그들이 내린 결론을 스스로 뒤집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그에 대해 속시원히 밝혀진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1969년 12월 이제 정말로 포철 프로젝트는 그 거대한 닷을 올리고 1969년 12월 3일 서설이 내리던 날 경제기획원 장관 김학렬과 주한 일본 대사는 포항제철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 협정안에 서명한다. 이겁니까? 김학렬 부총리가 일본하고 사인한 협정안이. 그렇습니다. 어디 봅시다. 제철소의 규모. 제철소의 규모, 설비 구성 및 건설 공정은 한국 측이 계획한 연산 103만 톤 규모로 한다. 일본은 설비 선정과 설치 및 공장 설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기로 한다. 일본은 대일 청구권 자금을 제철소 건설로 전용하는 데 동의하며 3,080만 달러의 무상 공여와 일본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무이자 차관 4,29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한다. 또한 일본 수출입은행의 장기 저리, 연불금융 5천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하며 총 융자 금액은 1억 2,370만 달러로 한다. 기사하고 일을 진행했을 때는 연산 60만 톤 규모였는데 이제 연산 103만 톤 규모. 잘 된 겁니다. 아주 잘 된 겁니다. 사장님, 운동장의 사원들이 모두 집 앞에 있습니다. 그래요. 나가봅시다. 박태준이 롬멜하우스 앞 운동장으로 나왔을 때 수십 명의 사원들이 찬 겨울 바닷바람을 맞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태준이 연단에 올라섰다. 박태준과 사원들. 서로를 바라보는 가슴은 시린 날씨와는 달리 이글거리는 용광로처럼 뜨거웠다. 마침내 우리는 제철소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사로부터 서러운 배신도 당했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출발선에 선 겁니다. 우리가 짓는 제철소는 우리 조상들이 흘린 피의 대가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사업에서 실패하면 우리 모두 우양회에서 저기 보십시오. 출렁이는 영일만의 바다. 저 바다에 빠져 죽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기필코 성공시켜 조상들의 은혜에 보답하도록 합시다. 이날 박태준은 비장했다. 일제 식민지 배상금을 제철 사업에 투입하기로 한 만큼 그의 각오는 남달랐을 것이다. 그렇게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종합제철 프로젝트는 마침내 출항하게 되는 것이다. 눈으로 이 장면을 볼 수 있었다면 아주 감동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푸른 동해바다, 죽어서도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문무대왕의 정신이 시퍼렇게 살아 꿈틀거리는 바로 그 바다. 포항제철 프로젝트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바로 그 바다에 우리 모두 빠져 죽자.
그런 정신으로 일을 시작했던 겁니다. 자, 바로 그 중 우리 정치사에는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우락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이 중앙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이우락 씨는 조일대사로, 그리고 김영욱 씨는 공화당 국회의원이 됐죠. 이후 이 두 사람의 정치 인생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조일대사로 있었던 이우락 씨는 중앙정보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하지만 김영욱 씨는 유신이 선포되면서 국회가 해산되자 미국으로 건너갔고, 이후 미국 청문회에 나와서 유신 정권의 비리를 거침없이 폭로하고, 이후 파리에서 실종됩니다. 자, 어쨌든 이 두 사람 이외에도 또 한 명의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통령 경호실장인 박종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969년 12월의 어느 날, 대통령 경호실장 박종규는 포항제철 박태준 사장의 비서실장 조말수를 불렀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경호실장님께서 부르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젊은 사람이 뭐 그래 긴장해요? 자, 이리 와서 앉아요. 예. 박태준 사장은 주로 포항에 가 있다면서요? 예. 제철소 짓는 문제로 주로 현장에 가 계십니다. 이제 곧 포철 1기에 들어가는 장비를 구매해야 되는데 어떤 시스템이에요? 주일 구매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일 구매소? 예. 청구권 자금은 정부 간 협정이어서 민간기업 형식인 포철이 직접 나서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업차관은 계약 당사자의 합의를 거친 뒤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포철은 설비 구매를 정부기관인 주일 구매소를 통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설비를 일본에서 구매해온다고 해서 주일 구매소인가? 예, 비슷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복잡한 거는 난 모르겠고,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추천하고픈 설비 공급 업체가 있어요. 설비 공급 업체는 성능이나 가격 면에서 저희 회사가 자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정부 쪽과 그런 복잡한 절차가 내가 싫어가 우리 조말수 씨를 청와대까지 부른 거 아니오. 저기, 이거. 이게 뭡니까? 보면 몰라요. 박태준 사장한테 내가 보내는 편지. 편지요? 아니다. 편지라기보다 이번에 설비 공급 업체로 내가 추천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하고 꼭 계약해야 된다고 박 사장한테 전해요. 사장님께서는 이런 거 받아오면 불호령을... 나 박종규요. 내가 보냈다고 하면 박 사장도 거절 못할 거니까 갖고 가요. 박종규의 편지를 받아든 조말수는 한 걸음에 박태준이 있는 포항 사무실로 달려왔다. 여기도 전화가 엄청나게 오군요. 모두 인사청탁이나 납품업자 도와달라 그런 전화죠? 그렇지 시끄러우니까 내 방 들어가서 얘기할까? 예. 박태준과 조말수는 사장실의 문을 닫고 앉았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무슨 일이야?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 저기, 이거... 조말수는 안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뭐야 이게? 누가 또 인사청탁을 했나? 인사청탁이 아니고 납품업체 선정 청탁입니다. 내가 이런 거 받지 말라고 했잖아. 안 받을 수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누군데? 대통령 경호실의 박종규 경호실장입니다. 박종규 실장? 예,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 박종규 실장입니다.
박태준은 천천히 박종규로부터 온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사장님,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저한테 분명히 전화라고 했는데 이렇게 읽어보지도 않고 찢어버리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조 실장은 걱정 마. 그래도 사장님, 상대는 청와대 박종규... 기사가 차관을 거절했을 때 박종규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 우리가 포철을 세울 자금을 구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을 때 어디서 뭐 하다가 이제 자금 문제가 풀리고 회사가 돼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청탁이나 하고 말이지. 앞으로 이런 거 절대 가져오지 마. 또 받아오면 자네 끝이야. 아마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그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의 위세는 정말이지 대단했습니다. 그 대단한 박정기 경호실장, 흔히들 피스톨 박이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욱하는 성격에 차고 있던 권총을 곧잘 빼들곤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만 그 피스톨 박정규 실장의 청탁을 박태준 사장이 거절한 겁니다. 당시에는 박정규 실장뿐 아니라 정말 다양한 실력자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탁을 해왔다고 합니다. 박태준 사장으로서는, 아니 포항제철로서는 뭔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1970년 2월 3일, 박태준은 청와대 신임 비서실장 김정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포철의 진행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다. 박태준은 브리핑 자료 일체를 챙겨 청와대로 들어갔다. 대통령은 박태준의 보고를 듣다 말고 문득 물었다. 뭐 하기 힘든 말이 있나? 예? 그 임자가 브리핑 도중 말을 할 듯 말 듯 하는 게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래. 카카,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야 그 어려운 점이라는 게? 카카, 대일 청구권 자금을 갖고 포철 공사를 시작하면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계획대로 일기 공사를 완공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야? 카카, 현재 구매 절차는 너무 복잡합니다. 구매 창구를 포철로 일원화 해주시고 설비 자금의 운영 절차도 좀 줄여주십시오. 그리고 설비 업체를 선정하는 재량권을 포철에게 주십시오. 그 재량권은 이미 줬어. 그렇지 않나? 각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이, 누가 뭐 간섭하는 인물이 있나? 일일이 청탁하고 간섭하는 인물들이 있어? 그렇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누구야 도대체? 출연 박정희, 김영민, 박태준, 홍진욱, 황경로, 이희탁, 조말수, 최현철, 박종규, 권